만약에 이게 인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채무자분은 개인회생 끝난 이후에도 아니면 그 중간에도 1,200만 원이 추가로 변제됐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보정 권고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금액 차이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저희가 법원의 보정 권고에 맞서서 이제 방어해낸 케이스들, 오늘은 일반적인 보정은 아닌데 간혹 가다가 개인한테 빌린 돈을 채권자에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면 개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들을 보통 법원이 보고 그 개인 채권자는 각별한 사이로 보여지니 채권자에서 제외하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실제 돈을 빌려준 걸로 보이지 않으니 그냥 개인 채권자가 증여를 했다거나 뭐 이제 이런 관계로 보이니 채권자 목록에서 빼라, 이제 이렇게 보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법원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법원이 봤을 때도 채권자 목록에 그 사람을 넣으면 다른 금융권 채권사들이나 채권자들한테 분배되어야 할 돈 중 일부가 이 지인한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가 탕감되고 뭐 면책됐다고 하더라도 각별한 사이라고 하면은 개인회생 끝난 이후에도 어차피 이 사람한테는 계속 갚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실. 그쵸? 법원에서도 그런 각별한 사이거나 하면 채권자에서 빼라, 이제 이렇게 이제 보정이 간혹가다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정이 나왔는데 요걸 이제 방어해낸 케이스를 말씀드리려는 거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보정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 번호 16번은 신청인,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 채권자를 위해 연대 보증을 하고 수령한 돈이고, 신청인이 얼마의 연대 보증을 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인 점을 참작하면 이 채권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채권에 넣지 말고 개인회생하고는 별도로 갚든지, 친한 사이면은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아예 빼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라라는 건데, 이제 법원이 봤을 때 정말 둘 사이가 가까운 사이고 개인회생 이후에도 따로 그냥 이 사람한테는 갚을 거고 뭐 그런 경우라면은 문제는 없겠죠. 근데 반대로 정말 각별한 사이도 아니고 개인회생 절차 통해 가지고 이 채무도 정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빠져버린다라고 하면 이 채무는 면책이 안 되니까 따로 갚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이제 의뢰인분께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게 각별한 사이도 아니고 이 채무도 이제 실제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의견서를 일단 또 방어를 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이 개인회생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한다라면 채무자는 개인회생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채권자한테는 언제든지 채권 추심을 당할 수 있다, 압류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이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급여를 압류당하거나 하면은 갚을 돈이 없어지니까 개인회생 절차는 또 폐지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모두 변제금을 납부해서 면책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권은 계속적으로 변제해야 되니까 그거에 따른 불합리함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각별한 사이였을 것 같으면 애초에 이 사람 것만 그냥 먼저 갚아버리고 나머지 채권들만 개인회생에 넣고 진행하지 않았겠냐. 각별한 사이였으면 애초에 채권에 넣을 이유도 없었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 채무자의 총 채무액은 한 2억 3천 정도 됐는데 이 채권자의 채권은 사실 1,200만 원 정도여서 총 채무 중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5%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 채무자가 각별한 사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 채권자 먼저 갚아버리고 이 부분만큼 청산가치로 그냥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총 변제금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그런 측면들을 감안을 하면 이건 오히려 부당하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회생법에는 일부러 채권을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키는 경우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법원이 권고하는 거는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1,200만 원의 개인 채권도 채권자 목록에 그대로 넣어서 진행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채무자분의 정말 각별한 사이가 아니었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조정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인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채무자분은 개인회생 끝난 이후에도 아니면 그 중간에도 1,200만 원이 추가로 변제됐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보정 권고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금액 차이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